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저강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전 정부서 이랬기 때문 작년 선정 우수 공무원 포상 돌연 취소. 연말이면 정부가 우수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훈장, 대통령 표창 이런 것들을 주죠. 지난해 선정된 우수 공무원들 800여 명에 대한 포상 최근 갑자기 취소가 됐다. 지난 정부에서 성과를 냈다는 이유로 포상을 취소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 직원 A씨 지난해 말에 2022년 우수 공무원으로 뽑혔다는 통지를 받았죠. 적극적인 업무, 외교 성과를 높인 공로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 A씨를 포함해서 외교부에서만 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받을 공무원으로 48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명단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여전히 게시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시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결국에 포상 자체가 취소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40여 개 부처, 800여 명에 대한 포상이 무더기로 취소가 됐다는 거죠.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추진한 직원에게 상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포상 자체를 취소한 게 아니냐라는 불만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을 한 만큼 1월에서 4월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한 걸로 간주하고 제외를 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살다 이 정부의 끝은 어딥니까? 이건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 시절 공을 세웠으니 안 된다 그거 아닙니까? 1월부터 4월 달까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 남은 5월 이후 윤석열 정부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충성도가 모자라니 포상을 취소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시간을 질질 끌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포상을 취소한다? 특히나 외교부는 더더욱 주기 싫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 어줍지 않은 이념,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을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기 싫겠죠. 결국에 본인들 입으로 시인을 한 겁니다. 국정과제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윤석열의 국정과제. 그러니까 포상을 받고 싶으면 윤석열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공적을 세워라. 그래야 포상을 줄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대놓고 말을 하세요. 아니 이런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고쳤을 수 없을 지경이다. 탈당한 천인 아는 다음 주에 천하람 위원장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앞으로 가칭 개혁신당의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 내부에서 단기간 내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은 필요성이 큰 것은 물론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합류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추가 탈당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건데, 이기인 경기도 의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의 못된 습관들은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는 지경이다. 유승민 전 대표는 배신자, 낙인이 찍혀서 배척이 됐고, 이준석 전 대표는 내부 총질 당대표 밀려 내려왔고,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도 뭐가 달랐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쇄신이라고 규정하는 건 국민 기만이고 정치 혐오의 근원일 뿐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당에서 더 이상 미래를 꿈꾸기는 어렵다. 천하용인이라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따르는 이 4인방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천하람 위원장이 창당 준비위원장을 한다라는 건데, 이분들 아젠다가 없어요.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건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 게 따지고 보면은 대통령이 정신 차리면 해결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새로운 당의 목적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함,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을 심판하고 대통령이 지배하게 된, 대통령이 어떤 거수기가 되어버린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좀 정신 차리게 하고 바로잡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메시지를 잘 보면은 왜 우리는 홀대를 해? 우리는 왜 대우를 안 해줘? 왜 우리에게 중책을 안 주고 자꾸 윤석열 한동훈이 밖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적당히 밖에서 놀다가 본인들 이름값 올리고 나서 슬슬 레임 떠오고 윤석열 대통령 힘 빠지면 그때 또 당을 살리겠다 이런저런 구실로 은근슬쩍 합당이라는 미명하에 들어와서 다시 또 한 자리씩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늘 같은 패턴이라 국민들도 이제 다 압니다. 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차라리 이런 말 말고 거대 양당제를 좀 깨보겠다, 이런 아젠다라도 좀 내세웠으면 그래도 공감을 좀 더 받았을 텐데,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저는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태도 매우 잘못됐지만 이준석 신당도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탓 올리자마자 위원 과거 발언 논란 문물이죠. 민경우 비대위원 사과를 했고, 자, 이렇게 한번 기사를 보시면 황당한데, 여러분들, 자, 한동훈 비대위
한동훈 위원장의 수준이 어떤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라는 그 존재, 비대위의 위원으로 임명되는 사람들 어떤 자들인가 제가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면은 뭐 발언이 너무 세다, 정치할 거 생각하면 좀 사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자들에게 할 말을 못할 거면 정치를 안 하고 말죠. 저는 정치인들의 언어로 포장을 해서 이거를 뭐 점잖게 말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팩트에 기반해서 아닌 건 아니다고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민경우 비대위원, 노인네들 오래 살아서 뭐하냐, 빨리빨리 돌아가셔라, 이래놓고선 바로 죄송해요, 장난이었어요. 이걸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편을 들고 있습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전 혁신위원장,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를 하라고 그 난리를 쳤죠. 그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농담 아니냐, 말실수다,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라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해야 돼요. 대한노인회에 가서. 이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상이 또 하나 공개됐어요. 돌 하나 줘봐, 나 감옥 간다, 저 XX 죽이고, 시민한테 욕을 하면서 죽이겠다고 달려들어가지고 경찰이 제지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시민이 욕을 먼저 해서 대응을 한 거다. 민경우 의원 시위 얼마나 했어요? 제가 1인 시위 아마 민경우 의원보다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인 시위를 하다 보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지나가면서 조롱하거나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처럼 돌 들고 죽인다고 달려들진 않아요. 지금 이거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고 비대위원 해촉을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또 이것만 있느냐, 또 있습니다. 아주 양파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이후에 한반도나 대륙을 경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거대한 구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고뇌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영화에 담았으면 좋겠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소개를 하면서 영국의 일화를 빗대어서 영국 제국주의에 기여하기 위해서 영국의 우수한 청년들이 선발을 해서 식민지에 파견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당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본의 우수한 청년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조선에 왔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을 비대위원으로 임명을 해놓고서 지금 뭐가 좋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떠서 사진을 찍고 다녀요.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잘하는 거는 그냥 남 약 올리고 말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그게 답니다. 또 다른 비대위원, 박은식 비대위원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의 SNS에. 어차피 전쟁에서 지면 집단 강간이 매일매일 벌어질 텐데 페미니즘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국민의힘 한동훈의 역사인식, 그리고 노인과 여성에 대한 인식, 이 수준인 거예요. 비대위원들을, 이런 사람들을 임명한 것만 봐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몰랐다고 할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에 욕심을 내지 마세요. 정치라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더 좋게 개선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나쁘게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나섭니까, 나서기를.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회동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각자 갈 길을 가겠다, 변화 의지를 확인을 못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5개월 만에 회동을 한 건데 서로의 입장차가 분명하죠.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통합 비대위의 출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 즉 이재명 체제의 종결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결국에는 통합 총선을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좀 탈당을 하지 말고 함께 해달라, 제대로 좀 이 체제로 한번 가보자, 이런, 결국에는 이제 통합 비대위는 수용을 안 한 거고요. 참 제가 논평을 하면서도 좀 씁쓸하긴 합니다. 민주당에 들어온 지가 이제 저도 9년 차인데, 정치라는 것이 만나고 헤어지고 당이 쪼개지고 다시 합쳐지고 이런 과정들은 정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나 막상 또 눈앞에 닥치니 참 참담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 조율이 안 되면, 정말 더 이상 타협점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제 우리 민주당은 다가올 총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마재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